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7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시장은 조금은 반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한 일정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는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개장 직후 그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9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9시 30분쯤 되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모두 상위 종목 내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 외 반도체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시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동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외한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컨텐츠 기업 이쪽이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5조 9천억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저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소폭의 순매도를 지켰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외국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던 삼성전자, 오늘은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기관도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기아도 보면 오늘은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7월 13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대한항공, SK텔레콤, DB하이텍,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요 며칠 사이 유가가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현대차 전통적인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거든요. 나스닥이 0.95%, S&P 500이 0.9%, 다우지수는 0.6%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0.36%, 대만이 무려 2.8%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해 지수도 오랜만에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국내 시장은 IT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주로 반도체 위주의 산업이 포진해 있는데 대만도 거의 IT 산업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비중으로만 비교한다면 대만이 조금 더 IT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대만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의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9시에서 9시 30분 이때 드디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시장에서는 8.8%를 예측하고 있고, 또 여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9%도 가능하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참조하는 부분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도 백악관 자료로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인 8.8%보다 낮게 나오던, 근접하게 나오던, 혹은 9% 이상이 나오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쩌면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공매도 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주구장창 주가를 내릴 때, 물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률이 감소했다, 또는 기업들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특정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조금은 수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등등의 나름대로 부정적인 재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도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주가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던가,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던가, 또는 기업 자체에서 배당을 늘린다던가 등등 다양한 재료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시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세요. 아마 이때였었죠. 7월 7일날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 실적 자체만 봤을 때는 결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컨센 대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컨센을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날부터 해서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솔솔 들어오고 있고, 또 주가 자체도 그날 3%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보세요. 일단은 제가 오전장의 흐름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9시 30분 이후의 흐름. 자, 이때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자, 검은색이 주가인데 코스피 지수예요. 9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 자체가 반등을 보여주었고, 또 초록색은 기관,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9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9시 30분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금리를 0.5% 인상했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은 투자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개인들도 이자 부담을 떠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시점으로 하여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9% 이상의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 그런 명분을 갖고 어쩌면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흐름하고 오늘 오전에 금통위에서 0.5%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 점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자, 어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95달러까지 내려갔던 서부 텍사스유 한 차례 105달러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만 거의 8%의 급락이 나왔고, 제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95달러까지 유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밀가격을 보면 밀가격도 마찬가지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만 무려 4.9%, 거의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또 식품 가격,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8월달, 그때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쩌면 꺾일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7월달에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될 것이다, 그런 심리들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가능성적인 측면으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도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 그 점하고 오늘 아침 9시 30분이었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0.5%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시점으로 하여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것은 어쩌면 빨리 재료 노출에 따른 매수할 수 있는 명분, 그런 것들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각도 한번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유가를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합의점을 찾는지, 그런 것도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로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5%, 그리고 현대차는 무려 3%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정말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서 환율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조업도 결국 중간재를 수입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증가할 때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을 한번 꼽아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 다양한 제조업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쪽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1300달러를 돌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실리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제가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차의 분기 차트인데 위에 보이는 차트는 현대차의 분기 차트고요. 아래는 분기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영업이익하고 주가 크게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길게 본다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결국은 주가를 따라간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부터 12년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크게 증가했고, 또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형성할 때 그때도 주가를 보면 20만원에서 25만원 그 박스권을 형성했었고, 또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면 주가도 꺾이고, 또 2020년이죠.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도 보면 2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2조 원대 영업이익은 한 19만원에서 25만원 이 박스권 내에서 맴돌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시장이 조금은 돌아서게 된다면 현대차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결국에는 과거 주가였죠. 그 수준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1월달에 보여주었던 28만 9천원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 그 정도는 충분히 과거에도 보여주었던 흐름이었던 만큼 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차트를 잠깐 보면 지난 3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많은 종목들은 지난 3월달에 저점 그 위치를 다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하는 패턴은 저점을 높여가고 또 하락하는 패턴은 저점을 낮춰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종목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기 영업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업이익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 그런 것도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